자, 일단 여러분들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디서 했냐면 법인세 할 때 조금씩 설명했어요. 맞죠? 뭐냐면 우리가 금융기관한테는 약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언제 주고받을지.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면 약정을 한다. 그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채 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자였죠. 추가적인 이자 지급에. 그럼 사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회사. 회사. 그럼 회사가 발행을 하면 약정해야 하는 이자. 해요. 하니까 여기 기명채권이면 약정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별표 친 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실기용이에요. 별표 친 게. 다만 현실에는 거의 없는 거 이론상 존재 무기명 채권이래. 그죠. 여기에 투자하는 건 정말 그죠 무섭지. 스릴 즐기는 분들. 그죠. 그래서 무기명 채권이면 수령일밖에 될 수가 없고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예금 적금의 이자입니다. 우리 예금하고 적금은 은행에 넣는 거죠. 그 은행은 금융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긴 약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았을 때 수령 예적금.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음. 수입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뭐예요? 그렇죠. 영업이 아닌 거죠. 뭐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금전의 대여, 대여가 대여, 대여가 주된 영업이 아닌 거. 그럼 그 이자는 정말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오카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은행이면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지. 이건 영업대금이에요. 영업.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요. 시험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렇게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요. 막 문제를 풀어서 줘요. 풀어서. 맞죠? 우리는 법인이잖아. 법인. 그럼 법인이니까 여기 소득세는 상대방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줄 때 원천 징수해야 되잖아요. 할 때 시험에 어떻게 봐 주냐면 내가 상대방이 개인인데 나한테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 사람은 내 돈을 빌려주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소득은 걸어야 되거든. 어떤 소득을 지급하는지.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찾아서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통지 예금의 이자는 뭐냐면 우리가 예금을 내가 이제 예금의 인출을 통지하고 인출해가는 여러분들 예금이 있대요. 저도 솔직히 말 잘 몰라요. 이거. 통지 예금 이자가 뭔지. 알죠? 아무튼 근데 통지 예금이니까 이것도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니까 내가 인출을 인출하면 통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출일로 갑니다. 맞죠? 약정일이 아니라 맞죠? 이렇게 잡으시고 아 비영업 대금 안 했구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그러면 금전의 대여가 주된 목적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금융기관이에요? 아니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상대방이 금융기관한테 돈 어떻게 빌려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셔가지고 은행한테 돈 빌려준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빌려줄까?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 얼마 있는데? 난 300조 있는데 너는? 저렇게 하겠지. 그럼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약정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약정일이 없어. 그냥 지급일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급일만 있고 약정일이 없으면 지급일과 약정일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그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걸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해요. 그럼 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이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네 그 노후 생활. 왜냐면
저축성이니까. 노후 생활을 네가 잘 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쁘다. 했죠. 그럼 단기 저축성 보험은 10년 미만인 거. 했죠. 얘는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보험회사도 금융으로 봐요. 했죠. 그러니까 얘도 이자로 봅니다. 이자. 만약에 이제 9년 동안 하고 해지했어. 그럼 이자 받는 거잖아요.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똑같아. 보험금 또는 환급일의 지급일이지. 왜 지급일? 이것도 금융기관이니까 지급 상대방은 지급일, 내 입장에서 수령일이 되는 거고. 맞죠? 다만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할 수도 있죠? 뭐 해지할 때 받는 거니까 해지일 이렇게. 아이오키? 음. 그래서 비영업 대금액은 꼭 외워주세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의 수입식인데 요 일반 배당 출제합니다. 1번이 중요해, 일반 배당. 근데 자고로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설명 이미 들었냐면 법인세나 소득세나 권리 의무 확정주의 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 배당받을 권리는 언제 확정돼요? 주총일날. 맞죠? 주총일날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가요. 일반적인 배당. 아셨죠? 음. 자, 다만 무기명 배당. 이것도 스릴 즐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배당 받은 거야. 근데 그 회사를 몰라. 그죠? 네. 그래서 무기명 배당. 이때는 수령이 안 알려주는 거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실제로 배당 받은 회사는 알아. 근데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비실명 이자 배당 그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인정 배당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득 법인세 배우셨으니까 말로 떠들게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법인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잖아요. 그럼 누가 배당 소득세 내야 돼요? 그 해당 개인 주주가 법인 주주 말고 법인 주주는 법인이니까 기타 자유출로 갑니다. 그럼 개인 주주일 때 배당으로 하면 배당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배당이라고 해요.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셨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 있죠? 잉여금 처분은 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올해 적자 났어. 많이. 적자 나오면 배당 어떻게 줍니까? 그치? 그럼 결산 확정은 할까요, 안 할까요? 적자면. 해요. 여러분, 적자라도 결산은 해야 돼. 그러니까 결산 확정일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은 적자니까 배당 결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결산은 확정시켜야 돼요. 아시죠?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부당한 이득 받으면 무조건 때리겠다는 결산 확정을 할 거니까 여기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하면 회사가 배당 결의 안 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건데 결산은 무조건 확정을 시킨다. 결산일이 아님 결산일하고 결산 확정일은 다른 말이죠. 결산 확정은 주총 때 하는 거잖아요. 결산일은 기말에 하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예요. 제 한계는 이렇게 요거 좀 잘 암기. 예. 자, 그다음 아이고 이거 여기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왜 여쭤봤대? 여러분들 제 것처럼 돼 있나요?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 것처럼 돼 있나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똑같은 거구나. 됐죠? 자,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는데, 우리 무조건 종합과세가 뭐예요? 종합과세? 2배사 금연기를 종합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얘네들을 무조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라는 거예요. 맞죠? 합쳐서 누진세율로. 맞죠? 그럼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하냐? 무조건 세금 안 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에 반드시 신고해서 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외국에서 지급받은 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 안 됐대.
당연하지. 뭐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 안 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는 건 외국에서 원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요거 아래 거예요, 아래. 예,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은 단순 암기예요. 뭐냐면 출자 공동 사업자는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출자 한번 해서 말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공동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만 대시고 사업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출자 공동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돈만 된 사람이다라는 거. 돈만 된 사람. 이해되시죠? 오케이? 예, 그리고 저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일도 해. 그럼 저를 공동 사업자라고 합니다. 출자 빼고. 출자가 들어가면 돈만 됐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출자 공동 사업자는 뭐예요? 그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분배받는 게 배당이에요. 그죠? 배당 소득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사업 소득으로 가. 사업도 하니까. 맞죠? 그러면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은 우리가 원천 인수세율이 25%는 남게 해주셔야 돼요. 25%거든요. 25%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냈잖아요. 맞죠? 냈는데 다시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이유는 듣고 버리세요. 요게 옛날 옛적에는요. 1990년대까지는 이게 사업소득이었대요. 얘가 사업소득이었던 시절이 있었대.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 잔재. 자,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없지. 그 시절에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냥 무조건 종합이래. 5월달에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알죠? 예. 이유는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암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무조건 분리과세인데요.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게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가장 높은 세율 때린다라고 법인세 때 배웠죠? 45%. 그죠?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1999년도부터 했어요. 가입하신 분들부터 IMF 세금 좀 먹으려고.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하다 보니까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알죠?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작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채가 안전하잖아,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그 국채에 투자하는 금액 있죠. 2억 원까지는 9%인가 14%로 분리과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는 2억, 10년 국채. 원래 개인은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를 원래 할 수가 없었어요. 벌써 작년도부터 가능했던 거야. 근데 2억까지만. 14% 분리과세인가 9%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분리과세 말 문제는 좀 조심하시라. 됐죠? 자,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요 자료 3번입니다. 자료 3번? 3번이에요, 3번. 이건 또 심지어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있죠? 자, 해볼게요. 자, 복습. 세 분 다. 자, 우리 연말정산에서 그 소득금액 요건 있잖아요.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 첫 번째 뭐예요? 그 소득금액 만족하는 거 있잖아. 기본공제 할 때. 연령. 어? 그렇지. 연령은 그렇지. 20세, 60세 그쪽 말고. 그건 아니까. 소득금액. 제가 원하는 건 소득금액이라고. 2천만 원? 500만 원? 큰일 났다. 자, 다시 할게. 자, 2배사 근연기. 요게 종합소득금액 6가지. 거기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 이하. 그게 첫 번째. 단, 뭐만 있을 때.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그렇지, 뭐가? 총급여, 그렇지. 500만 원 이하. 그렇지, 그거 외우고 계셔야 돼, 제발. 근데, 그럼 제가 갑자기 왜 하냐? 그럼 우리가 소득 금액 있죠? 소득 금액이 신고할 거 아니면 그냥 소득? 그냥 소득 아니에요. 신고할 소득이 신고할 소득. 소득 금액이.
신고할 소득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할 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신고할 소득이 아니면 0이에요. 소득금액 0. 0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 실기에서.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아셨죠? 자, 괜찮아요. 자, 보시면 지금 알면 됐지.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그죠? 나중에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2주 뒤에 뭐야 이렇게 그럼 지금 하는 게 낫지, 그치? 위에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아마 소득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안 보셨죠? 괜찮아. 곧 보실 거예요. 거니까 제발 좀 봐요. 다음 주에 선생님 6월 달에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죠? 너 6월 달에 볼 수 있으면 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저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냐. 우리가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 맞죠? 무조건 분리과세 왜입니다. 왜? 분리과세는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 있잖아요. 요게 2천만 원 초과면 전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쳤더니 2,800만 원이야. 그럼 2,800만 원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2,8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이 합치거나 또는 따로따로 얘가 2천만 원 이하래. 그럼 내가 배당 소득이 1,800만 원이야. 그럼 배당 소득 1,800만 원이면 배당 소득 금액은 0이에요. 왜? 분리과세니까 신고할 금액은 없어요. 되게 중요하겠지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을 또 입력을 해야 돼요. 맞죠? 아까 소득금액 입력하는 거 거기에서 원천징수세율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원칙은 14%예요. 이자 배당 소득은. 맞죠? 다만 또 주의해야 될 거. 배당받는 게 법인이면 원천징수 없다. 기억나시죠? 배당받는 게 법인이면 원천징수 안 한다. 기억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25%. 암기 좀 제발 플리즈. 음. 자, 이제 보세요. 음. 자, 이제 얘는 여러분들 직접 맡길 거예요. 어차피 쉬워서 쉬운 거 맡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조심하실 게 우리가 그 세무 2급에서 사원 등록하는 건 근로소득자를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 말고 2배, 4기, 퇴. 요 5가지도 입력해야 된다면서요. 물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퇴사했는데 퇴직소득자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자 등록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급여자료 입력이 근로소득자료 입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득자 등록한 다음에 소득자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만 보면 어때요? 여기 기타 소득자 등록. 이름만 보면 어때요? 아,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등록이구나.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타 소득자나 이자 소득자, 배당 소득자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을 하시고 입력하세요라고 할 때 메뉴가 없는데? 메뉴가 없거든요. 소득자 등록은 없어.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순간 시간을 가게 돼 있다. 그렇죠? 외우시고. 자, 그럼 입력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빨리 띄우고 할게. 쉬워. 여러분 여기 하다 보면 제발 소득세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여기 코드 줄 거예요. 코드. 그럼 코드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자, 치시고 그 다음에 거주, 비거주인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름은 내가 지금 소득을 지급하니까 상대방 소득 받는 놈인데 소득 받는 놈이 꼭 누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 이자는 법인도 원천수 해야 되고 상대방이 받는 놈이 법인일 때도. 그래서 이 1번 거주가 개인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내국 법인이어도 1번 거주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비거주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외국 법인이면 또 외국 법인이면 2번 비거주 비거주 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득 부분은 눌러가지고 열심히 치시기 몇 글자. 그 다음에 내국인 여부는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내국법인이면 1도 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받는 놈이 거주자 입장에서, 받는 놈이 개인 입장에서 서술돼 있지만 법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가 개인일 때 숫자 없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응? 아, 숫자 없이? 아, 짝대기 없이.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건드리고 막 삐졌어요. 자, 여기. 알죠? 죄송. 안 삐졌어요, 이거. 제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득자 구분 실명 있죠? 그럼 소득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쓸 거고, 소득자가 법인이면 사업자 등록번호 쓰겠지. 그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응? 잘 거세요. 라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명은 당연하지. 이것도 개인이 받는 놈이 개인 입장에서 돼 있지만 법인도 이름 있으면 실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대답 좀 해줘요. 감사해요. 아이고, 엎드려 절 받는 거 감사해요. 너무 피곤하실 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넌 돈 받잖아 생각하시고. 자,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에도 짝대기 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요게 소득자 등록이에요. 그럼 이제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여기는 지급하는 것도 없고 원천지수도 없잖아요. 자, 그걸 입력하는 곳이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이 있는 자는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하시는 거고 대신에 소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 메뉴가 있어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일단 소득의 지급 연월일을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여기 코드에서 F2번 누르시면 기타 소득자 등록에 있는 사원을 끄집어 올 거예요. 대신에 지급 연월은 무조건 하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자는 4월 8일 날 주고 배당은 4월 25일 날 주고 각각 잡으셔야 돼.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여기 귀속 연월은 수입식이고 별도의 언급 없으면 지급일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미 없다. 문제 사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제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자율도 상대방하고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는지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제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 시험에 최근 에 낚시를 파고 있다? 어떻게 파냐면 원천징수는 총액에 대해서 해요. 순액에 대해서 해요. 총액. 그렇죠. 맞죠. 그래서 소득 지급 총액으로 하셔야 돼. 제가 이딴 말 할까요? 시험에서 순액으로 줘. 그렇지, 그렇지. 순액으로 준다? 지방소득세까지 공제 후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줘. 그럼 그걸 넣는 순간 지읒되는 거야. 됐죠? 좀 이따 그 문제 여러분들 바뀔 거예요. 산수를 좀 해야 할 실력이 있어야 돼. 좀 약간. 좀 이따 이제 머리 아픈 게 하나 있다. 최근에 한번 또 내고 그렇게. 그 다음에 세율은 여기가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14%가 원칙. 그 다음에 우리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면 25%.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할 거야. 맞죠? 소득세는, 그죠? 저 혼자 떠들고, 그냥, 그만을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죠? 여러분 소득세 위력 아시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 그죠? 제일 무서운 세법이야. 자, 114회입니다. 기출문제집. 114회. 여기 있구나.
어디냐면은 300 잠깐만. 아니. 이것보다 아니. 이것보다 좀 그지 같은 걸 풀어야 되거든요. 아, 제 입장 뭔지 아시죠? 그지 같은 걸 풀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선. 이거는 쉬운 거 말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음, 어디 갔냐? 얘가 아마 그렇지. 97회일 거예요. 97회. 잠깐만요. 97회 맞나? 그렇지. 맞아. 자, 657페이지 기출문제집 657. 자, 기출문제집 657페이지의 맨 위에 2번. 보이시죠? 맨 위에 2번. 네, 여러분들 그거 굳이 회사 안 바꾸셔도 돼요. 알죠? 회사 안 바꾸시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회사 지금 몇 번으로 돼 있나? 960번으로 돼 있죠? 회사. 안 바꾸셔도 돼요. 뭐 97회긴 하지만 이거는 뭐 직접 우리가 입력하는 거라서. 알죠? 뭐 바꾸실 거면 970번으로 바꾸시고.